안녕하십니까. 시애틀 부동산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혹시 렌탈 프로퍼티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매달 렌트는 꼬박꼬박 통장에 찍히는데 왜 내 수중엔 돈이 없는 거지? 오늘 이 답답한 미스테리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매달 약속된 날짜에 렌트비는 입금되는데 막상 1년 정산을 해보면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 그러니까 남는 돈이 거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약 지금 내 얘긴데?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오늘 내용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사실 이 문제의 원인은요, 생각보다 아주 명확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나 쉽게 빠져버리는 4가지 함정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그 함정이 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이게 가장 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치명적입니다. 바로 월세 그 자체의 액수만 보고 이 정도면 괜찮네 하고 안심해버리는 거죠. 월 3,000불이면 수익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에 보이는 월세 수입, 즉 매출은요, 사실상 내 통장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돈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진짜 정말로 집중해야 할 건 바로 오른쪽의 순이익. 그러니까 나갈 것 다 나가고 내 주머니에 진짜로 남는 돈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그렇게 빠져나갈까요? 당연히 매달 내야 하는 모기지 원금과 이자가 있겠죠. 그리고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내야 하는 재산세, 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드러나야 하는 보험료도 빠져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갑자기 뭐가 고장날지 모르니 준비해야 하는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 세입자가 잠시 비는 기간의 손실, 즉 공실 리스크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걸 다 빼고 나면 순이익은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함정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마치 조용한 시한폭탄 같아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용히 그리고 거대하게 쌓여가는 장기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처음 한 1, 2년은 자잘한 수리로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5년쯤 되면 페인트 칠도 새로 해야 하고 바닥도 바꿔야 하는 제법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10년이 넘어가면 에어컨이나 배관처럼 아주 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15년 차쯤 되면 지붕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지출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미리미리 계획하고 돈을 모아두지 않으면 그동안 벌었다고 생각했던 수익이 정말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함정은 많은 분들이 에이 설마 하고 넘기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직접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입니다. 아니, 내가 직접 하는데 뭐가 문제야? 오히려 돈 아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변 시세는 다 올랐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렌트 인상 타이밍을 그냥 놓쳐버리는 것. 또 세입자가 불편사항을 얘기했는데 늦게 대응해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뭐가 급하게 고장났다고 해서 여러 업체 견적을 비교도 안 해보고 그냥 아는 곳에 맡겨버리는 것. 바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결정들이 보여서 내 수익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관리의 차이가 곧 수익의 차이를 만든다. 얼마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가 내 통장에 넣는 돈의 액수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라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4번째 함정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 아까운 경우인데요. 아무런 세금 전략 없이 그냥 렌트비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세금을 다 내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에는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합법적인 절세 도구들이 있습니다. 건물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 걸 비용으로 인정받는 감가상각이라든지 수리비나 기타 지출을 꼼꼼하게 챙겨서 비용 처리하는 것, 그리고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사업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정말 크게 달라집니다. 이런 전략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힘들게 번 돈의 상당 부분을 그냥 세금으로 내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 발목을 잡는 4가지 함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문제점에서 벗어나서 전환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정말 딱 하나입니다. 바로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사고의 대전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요, 얼마가 들어오냐를 자랑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비용과 세금을 다 내고 나서 그래서 얼마가 진짜로 남았냐를 지켜내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 관점을 갖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알겠다. 관점을 바꾸는 건 좋은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냐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여러분의 수익성을 진짜로 바꿔놓을 수 있는 4가지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계산하세요. 월세 수입이 아니라 모든 비용을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내 투자가 과연 괜찮은 건지 처음부터 다시 분석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계획입니다. 5년, 10년, 15년을 내다보는 장기 유지보수 예산을 지금 당장 세우고 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점검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관리 방식이 과연 최선인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하고요. 마지막 4번째는 전략입니다. 세금 문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나에게 꼭 맞는 절세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특히 이 관리 구조를 점검하고 세금 전략을 짜는 것, 솔직히 이거 혼자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인 거죠. 그래서 혹시 시애틀 인근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거 완전 내 얘긴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고 계셨다면요.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부동산 운영 구조 전체를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점검해 볼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이 구조를 제대로 잡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여러분의 렌트는 더 이상 스쳐 지나가는 매출이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쌓이는 진짜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진단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로 이상원 부동산에 한번 편하게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